자연사박물관 서포터즈 여러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강사랑 학생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과대학 생물학과에 재학 중인 강사랑이고, 제가 맡은 업무는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대학 조속과 정수민입니다. 제가 맡은 주요 업무는 표본 제작 업무를 주로 맡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대학 회화과 김연주입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전시공간 디자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과대학 생물학과 최시연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업무는 표본 정리와 영상 촬영 및 편집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셨는데 지금 얼마나 됐죠? 전 1년 됐습니다. 1년? 1년이고 뭐 1년 반 정도? 1년 반? 저는 반년? 반년? 저도 반년. 각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서포터즈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과학관에서 체험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에게 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키트를 나눠주는 활동이 너무 재미가 있었어서 관련된 활동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박물관 서포터즈 공고를 보게 됐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아하는 분야 일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바로 지원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말 박제를 이번 연도에 한다고 이제 전에 들었는데, 이제 거기서 모형 준비를 할 수 있는 조속과 학생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네, 어떻게 연락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저도 수민이랑 같이 미대지만 저는 스카우트 당한 건 아니고요. 제가 제 발로 걸어왔는데 사실 제가 막 유튜브로 멧돼지의 습성? 아니면 뭐 꿀벌이 어떻게 팔자로 비행하는지 약간 아무도 안 궁금해할 얘기들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중앙박물관에서 도슨트를 했던 경험이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관심사랑 겹치는 곳이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제 발로 걸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요? 잘라서 써, 너가 편집해. 맞아. 저거 편집하면 편집을 맡고 있습니다. 시작! 제가 되게 과학을 좋아하는데요. 이러한 과학을 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시민분들과 공유하고 싶고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러기에 가장 적절한 곳이 자연사박물관인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잘했어. 이렇게 다들 계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활동을 하셨는데 각자 가장 기억 남는 에피소드를 한 가지씩 한번 말해볼까요? 저부터 할까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멘트 있어. 귀여워. 저부터 할게요, 그러면. 먼저? 저는 수민 학생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듣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말 박제한 게 너무 신기했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기도 하고. 맞아요. 처음 거의 제가 여기 서포터즈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컸던 행사? 아닌 행사가 말 박제를 했던 행사였던 것 같은데 이제 원래는 그 말 프레임 자체를 그 말 가죽 안에 들어가는 모형 자체를 직접 제작하는 역할을 맡았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 보니 한국에서도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공장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제 가지고 오는 작업이 있었는데 직접 말 프레임을 받아보니까 진짜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새삼 말의 사이즈와 내가 해야 될 업무의 크기를 그 말의 사이즈로 체감할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럼 연주 서포터즈님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저는 수민이가 했던 말 박제 같은 그런 큰 작업을 하진 않았지만 주로 세밀화를 그리는 작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2층에 전시실 안에 있는 팻말에 이제 숲속 동물 친구들을 그려서 놓는 작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쉽지가 않았어요. 작은 팻말인데도 제가 크기나 또 이미지 그 구성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을 해서 전시실에 넣는 과정이 되게 여기서 느꼈던 가장
큰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 그 처음 오픈 도슨팅이란 걸 해본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 저는 전공자 입장에서니까 이제 도슨팅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정보가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정보를 여러 개 추합하고 정리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도슨팅 이후 받은 피드백 중에 관객에게 다가가지 못했다라는 제 피드백이 있었는데 이게 저는 이미 전공자니까 제 지식이나 정보를 흥미롭게 전달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걸 생각해야 되고 노력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서 가장 기억에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언니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죠? 저희 자연사 박물관이 아무래도 탁상회의를 해가지고 정해지는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스타그램 이제 시리즈 이름을 정할 때 그 자연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리즈 이름을 정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 들려주는 자연사 줄여서 들자라고 해서 뭘 들지? 뭘 들어야 재밌는 이름이 되지? 라고 하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대학생이 들면 대들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서로 해서 대들자 시리즈 어때? 라고 해서 정했던 에피소드가 제일 재밌고 뭔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기발하다. 네, 이제 여기 계신 서포터즈 분들의 이제 한 학기 이제 모든 일들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박물관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박물관의 장점 그리고 한번 단점을 한번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가장 큰 장점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시간표를 피해서 내가 스케줄을 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아닐까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미대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자연사 박물관에 관련된 전공하시는 분들과 같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내용들이 되게 많았고 또 특히 저는 제 작업에 너무 많은 영감을 주신 분들이라서 저는 정말 의미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장점이었어요, 저한테. 나 기억이 안 나. 뭐 장점을 했는지. 어떻게 잠깐만. 뭐였더라? 시연이는 뭐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편집장. 여러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전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일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이제 확실히 제 시야도 넓어진 것 같습니다. 저의 과에서만 계속 있다 보면은 저의 과의 시선에만 집중되고 넓게 세상을 보지 못할 것 같은데 박물관에서 일하면서 이 점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과 친구들이 하는 작업도 같이 도움을 주면서 하기도 하고 같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재미있는 작업들도 정말 많았고 또 처음에 들어올 때는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해서 엄청 세분화돼 있지 않은데 서로 잘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역할을 맡다 보니까 더 넓은 일을 생각지 못한 일을 또 잘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각자 박물관을 아쉬웠던 점을 한번 하나씩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내가 먼저. 내가 제일 단순할 것 같단 말이야. 내가 먼저 해야 돼. 우선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19 때문에 박물관이 문을 닫고 있어서 저희가 직접 방문객들의 현장 반응을 보지 못했다는 점이 제일 아쉬웠던 것 같고 이 점은 새로운 서포터즈 분들이 오시면 이제 코로나가 나아져서 방문객도 보고 또 휴관이 아니라 개관 상태이기 때문에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데. 냉크해버렸네. 뭐가 있을까? 의뢰 집 밖에서 하는 일들이 다들 그렇듯이 일단 집 밖으로 나오는 게 좀 되게 귀찮고 그게 큰 단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택근무가 아닌 것이 단점이다. 아, 불가능하기도 하지만은 하지만 또
가까이에 사는 친구는 정말 좋은 게 맞아. 제가 이 건물 바로 뒤에 살아서 저는 3분 걸렸습니다. 자랑이지만 그래서 저는 거의 재택근무였다고 생각하고요. 여긴 3시간 아니었나요? 3시간입니다. 맞아. 거리에도 있지. 아, 위치상으로 여기 있어서 더 좋았던 점이 많았다 생각하는데 나는. 왜냐면 엊그저께도 이 주변에 나무랑 막 꽃들도 많고 동물들 새들도 많아가지고 엊그저께 초록색 새가 있길래 눈 오는 날 저게 예쁘다. 뭐지 했는데 딱따구리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자연 친화적인 완전 필드 트립이 코앞에 있는 위치가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약간 역으로 뭔가 정문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물론 코로나 문제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오지는 못했던 것 같고 잘 찾지 못하고 이런 곳이 있었다는 존재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뭐 시민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전화 주셔가지고 맞아요. 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것도 되게 놀랐어요. 저는 반년밖에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4학년 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반년밖에 못하고 가는 게 가장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당장 지금 당장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서포터즈에게 하고 싶은 말들은 아니면 또 부탁하고 싶은 말이나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으니까 이어서 말씀하시죠. 서포터즈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 민첩해야 한다. 왜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장기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민첩하게 움직여서 뭔가 그 완성도 있는 작업을 해내는 게 엄청 뿌듯했어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이 있는 서포터즈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학을 어려워하시더라도 재미있는 과학을 설명하실 수 있고 또 재미있게 과학을 설명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에만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박물관 일이 재미있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고 열심을 다해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물관에서의 경험이 분명 흔치 않은 경험이면은 제가 확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도 이제 박물관에서 일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저희 경희대학교 자연사박물관도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4학년 이제 돼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저도 조금만 더 일찍 지원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럼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렵게 다가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과연 저기에 지원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일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야를 포용하고 있는 장소인 것 같기도 해서 뭐 생물학과 분들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저희 미대생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른 과 친구분들도 충분히 본인의 능력들을 잘 발휘하면서 재밌는 일을 이게 꾸려나가면서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포터즈를 정리해보자면 자연사 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사 박물관에 대한 관심과 이제 본인이 맡은 일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지원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지원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 컷할까요? 하나, 둘, 셋. 나 박수 안 쳤는데.